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무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화끈하게 시장이 좀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강세 출발해서 거의 원웨이, 약간 출렁임이 초반에 있긴 했지만 거의 원웨이로 이렇게 상승하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장중에 엄청난 큰 변동성이나 출렁임 없이 꾸준하게 이제 종가 거의 고가 부근 마감했다는 거는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아졌고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말 새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또 향후 장세 그리고 이따가 이제 코로나 이후 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체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강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3%, 4% 내외 정도 강세 띄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85% 상승해서 179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4.2% 상승해서 5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대 저점을 찍고 지금 거의 1800포인트를 근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경제 어떤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V자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굉장히 탄력 센 V자에 뚜렷한 어떤 궤적을 좀 그렸고요. 코스닥은 거의 코로나 이전 상태 8, 90% 그 정도 근접하는 그런 시세를 최근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또 좋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 기술적인 흐름 한번 체크해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증시의 초토화는 이제 코로나 어떤 이 사태와 이제 유가 폭락이 두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가 부분에서 해결책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20달러 이하로 하회하던 어떤 유가가 거의 30달러 근방까지 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모멘텀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낼지에 갈림길이 있었는데 유가 부분이 이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사우디 러시아가 이제 감산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내뱉었는데 부인을 하긴 했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사태가 봉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실마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가 반등의 이제 그 가능성으로 기대감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상방으로 21선 위로 이제 튀어버리는 방향성을 위로 만들어버린 그런 확인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출렁임은 있겠죠 향후에. 근데 이제 그 미국, 유럽의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이제 V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증시가 또 외부적인 어떤 무역 가지고서 이렇게 그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한국 증시가 조금 일찍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코로나 이전 상태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이제 추세 때 이번 하락장에서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제일 셌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거의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수가 지금 보시면 400 초반대 419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600포인트. 지수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단으로는 2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여기서 치려면 이 유가 부분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부분이 급진적으로 턴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지금은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수를 바라보면서 지수의 저점이라든지 지수의 예측을 하는 구간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는 측면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돈을 잘 벌게 될 기업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잘 벌게 만들어주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분할로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해외 쪽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이제 오늘은 그 장중에 그 미국 이제 미국 선물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4%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일단 오늘 뭐 세게 한 8,000포인트, 나스닥의 8,000포인트를 좀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여기선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이제 100%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한 20% 현금화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로 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여기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매물대들이 여기 꽉 있기 때문에 사실 위로 튀어오르면 약간의 현금화를 좀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오늘 선물이 급등한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의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사망자 증가세가 약간 좀 주춤했고요. 또 이제 뉴욕주의 이제 사망자도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 늘어날 거예요. 사망자 늘어나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이게 없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점을 찍는다는 어떤 시그널들에 시장은 굉장히 세게 반응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세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각국 정부들이 뭐 공조해서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치료제가 나와야지 해결되는 거지. 이거는 그게 아니라면 집단 면역으로 아예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감염돼가지고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과거에 이제 뭐 패스트라든지 과거의 전염병처럼 그렇게 종식되는 건데 그러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라는 이 기존의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공급 확대를 하겠다. 올해 연말까지. 이게 이제 그 치료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시그널로 시장은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 예상이 되고요. 유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가 자체가 이제 일단은 지난주에 두 가지 그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요. 이틀 연속 강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합의가 좀 안 된다는 이런 악재적인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 사태 해결 실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잡음은 있겠지만 뭐 결국은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증산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어떤 말폭탄들을 쏟아붓지만 결국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증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로 스톡스 지수인데요. 오늘 여기서 위로 좀 튄다면 21선을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특히나 그 유로존 자체는 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로 이제 관련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그리스 같은 이제 아랫단에 있는 이제 유럽 국가와 이제 북유럽단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견 차이가 큰데요. 그런 것들이 좀 매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은 조금 그래도 아시아나 미국보다는 좀 약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다운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뭐 삼성 내일 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주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도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감소를 했는데요. 뭐 일별로 이제 코스피 수급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 2천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도 8천억을 순매도했어요. 이 물량들을 적극적인 기관의 1조 원 순매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는 이제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뭐 금융투자 쪽하고 이제 연기금 쪽, 금융투자는 이제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기관의 수급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에 반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기존에 이제 뭐 한 6천억, 7천억씩 거의 뭐 매도를 하던 어떤 흐름 자체가 지난주부터 뭐 2천억대 그리고 1,000억대로 이제 좀 낮아졌다는 게 이번 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약화된 건지를 체크를 하면서 대기적으로 이제 기다리신 분들 또 현금을 꽤나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게 낮아지면 어느 정도 들어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뭐 외국인들이 오늘 뭐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물량 595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상승을 만들어줬는데요. 코스닥 자체는 결국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자체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이제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화두였기 때문에 뭐 결국은 바이오 업종이 이제 코스닥을 그리고 이번 반등 장세를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셌던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구충제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이제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는 뭐 호주 언론에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좀 단발성이죠. 아직 그게 이제 확인된 사례는 아니고, 결국 이제 그렇게 예측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구충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첫 번째 대장주는 역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그리고 종목들을 잘 분석하고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대장주가 뭔지를 체크하고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바이오가 이제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기 때문에 점상한가로 오늘 시작하고 마감을 한 케이스고요. 뭐 내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가지신 분들께서는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매물대 봉착하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어떤 재료로서 작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코 제약인데요. 알리코 제약도 이제 구충제로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그 지난주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한가를 보인 날, 동이 났다는 판매가 이제 급증해서 동이 다 팔렸다는 뭐 그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런 어떤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일단 역시나 이제 뭐 구충제 관련된 기업들은 내일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신풍제약이 이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제 백신 쪽으로 좀 유명한 이제 업체입니다.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 패턴이 좀 나왔고요. 시총이 좀 큰 규모였기 때문에 매집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내일 정도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면 만약에 이제 한 4천만 주, 5천만 주 이상 터진다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가장 셌던 이제 구충제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쪽은 이제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 이후 비교해서 오히려 상승을 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역대급의 실적의 개선과 증가를 보이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고 이쪽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은 어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다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총이 20조, 30조짜리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 명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단기적인 명분은 이제 이번 뭐 1분기 실적도 있겠지만 유럽에서도 이제 재고를 굉장히 많이 미리 땡겨서 가져가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수급이 원활치 못할 가능성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물량들을 가져간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실적 개선의 어떤 상당히 호전이 좀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블록들이 있었지만 그거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졌고요. 이평선이 완전히 정배열로 돌아섰고요. 예,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매수 타진을 할 때는 헬스케어 쪽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역시나 이제 요 종목도 최근에 수급들이 기관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CMO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세계 이제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CMO 사업 자체는 연평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주도권을 쥔 이 두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주가는 뭐 거의 떨어진 게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투자 매력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고 그리고 별 영향이 없는 업종이 있고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업종들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기존에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낙폭 과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기업들은 덜 빠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더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낸다는 거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이 이제 NH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위 피지사라고 하죠.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 결제를 할 때 이제 피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용카드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수수료를 이제 따먹는 구조인데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로 뭔가를 결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최대 수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KG 이니시스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업체들은 뭐 여행이라든지 뭐 티켓, 콘서트 같은 비중도 많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벤사, 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은 오프라인의 결제 비중도 높은데 이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결제 비중이 80에서 90%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 결제사 중에서 이제 가장 주가가 세고 신고가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 신고가를 내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오아시스라는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온라인 마켓 중에 뭐 쿠팡도 있고 뭐 이마트몰도 있고 뭐 마켓컬리라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켓컬리하고 좀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배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거의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신선식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이용했지만 주문을 한번 내면 일주일 뒤에 물건이 오는 그런 굉장히 트래픽이 높아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분기 실적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순매수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냈다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실적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에.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잠정부터 해가지고 본 실적 나올 때쯤에는 상당히 튀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또 더 잘 벌게 되는 기업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고 뭐 우리가 뭐 재택근무도 하면서 뭐 정말 그 인터넷 모바일 트래픽이 과거 대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대한 어떤 그 트래픽은 너무 높아져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높아져가지고
화질을 다운시키는 그런 그 이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제 요 차트 종목이 이제 KINX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중립적 그 인터넷망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 IDC도 운영하고 이제 중립적 망도 운영하는데 간단하게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용하는 그 인터넷 트래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기업이고 이게 사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산업의 변화라든지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11월, 12월 달에 유럽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 여행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본다면 내부에서 언택트 생활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런 트래픽, 5G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당연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트래픽의 증가를 과거의 예상치보다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제가 볼 때는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과대한 종목들, 뭐 정유업종, 철강업종, 뭐 IT 업종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이 되살을 안 할 때 그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17%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수혜 보는 업종들은 2배씩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면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역시나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최근에 더 트래픽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오롯이 그냥 실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혜주의 지속적인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 보고요. 그런 종목군 중에서 신고가를 내고 수급도 양호한 것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명의들의 해안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종목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런 종목들을 분할로 담아야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매수 대상이지만요. 큰 틀의 어떤 섹터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의료, 장비, 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유럽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지금 거기는 이제 보편적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다 무상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 사업자들이 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료 시설들이 좀 안 좋아요.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왜냐하면 세금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태 이후와 이전은 의료의 어떤 질을 높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과 민간의 어떤 사업화, 민간 구조로 가는 그런 흐름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 기기 업체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것들이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변화에 따른 굉장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그냥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언론으로 보지만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사겠지만 결국 향후에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과 이 섹터군들이 훨씬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미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분기에 더 그 갭과 그 어떤 수혜보는 어떤 종목과 섹터군과 아닌 군의 차이, 괴리는 더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고요. 그 실적의 수혜를 보는 업종과 섹터군, 부문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투자할 종목들이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신약 그리고 의료장비 기기 그리고 이제 당연히 5G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수에 너무 매료되지 마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계속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